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상담의 상담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포괄적 상담의 상담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라. 자, 이 문제가 22년 3회차에 나오고 앞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은 상담 과정을 묻는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고 단계를 묻는 문제도 잘 나오는데 이 크라이티스가 일단 굉장히 포괄적으로 업적을 이루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22년에 그쳐 있다. 그래서 저는 이 25년에 2회, 3회에 얼마든지 열려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온 문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진명문이다. 크라이티스가 이제 포괄적으로 상담을 해서 그 뒤로는 이론과 상담이 나오지 않고 너무나도 감사하신 진짜 명문의 크라이티스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크라이티스라고 해서 이제 뭐 이름도 이름이지만 사실 크라이티스, 크라이 울면서 티스 이빨. 자, 이빨을 울면서 하는 곳이 치과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특히나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를 잘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진짜 명문인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암기 팁을 드리는 거 크라이티스 울면서 이빨 고치러 가는 곳 치과고 진짜 명의의 우리 선생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 자, 그랬을 때 진단 단계. 자, 일단 치아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을 하겠죠. 내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직업 상담사, 직업에 대한 이야기, 진로에 대한 이야기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슈퍼가 좋아하는 이야기, 진로 발달, 경력 개발 이런 얘기 너무 좋아했고 우리 크라이티스는 진로 성숙도 CMI의 그쵸? 학자인 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로 성숙도 생각을 해주시면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직업 선택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진단하는 단계이고 명료화 단계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서든 검사나 이런 도구 등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명료화 단계라고 해서 자, 우리 치아에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이제 CT 뭐 이런 것도 찍어보면서 그런 그 엑스레이 같은 거 이렇게 좀 찍어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해골에다가 막 이빨 나와 있는 그 사진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를 통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치아가 뭐 사랑니 때문에 아픈 거라든지 뭐 충치가 먹었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해석을 한다. 자, 그래서 육안으로 나오지 않는 문제까지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해석하는 단계다. 문제 해결 단계는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실시하는 단계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직장에서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면 문제 해결 끝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 이렇게 쓰셔도 너무 좋지만 일단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추후지도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사후에서도 그런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나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제 관리까지 들어가는 단계다. 자,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치과에서 일하는 코디네이터 실장님이 된 느낌인데 일단 저희 치과에서는요 진단도 해드리고 명료와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치아 상태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해드리고 문제를 해결해 드린다라는 마치 치아 공익 광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선택 이론 중 사회학습 이론에서 크롬볼츠가 제시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4가지를 쓰시오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22년 3회차에서 제가 굉장히 아주 보석 같은 문제들을 실어왔고 지금 이 크라이티스에서 방금 포괄적 상담의 그 3단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 보고 계시는 크롬볼츠 이 문제들이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나올 텀이 됐다. 그래서 25년 2회차, 3회차, 26년 1회차까지는 제가 이 가능성을 보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크롬볼츠가 누군지는 몰라도 제가 여기도 써놨죠. 치즈볼이든 홀몰이든 우리의 목표는 크롬볼츠다. 자, 그랬을 때 이 볼이란 볼은 다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분이 사회학습이론이라는 이 디테일은 몰라도 저희가 이 학자 하면은 몇 가지 학자를 주어 던졌을 때 딱 튀어나오는 애들처럼 마치 25년 1회차에 고트프레드슨이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 모르고 여성 학자인 것도 저희 교재 때문에 처음 하셨다는 분들도 많았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힘성사내인 것처럼 마치 브래드 필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제동인 것처럼 이 25년 1회차에는 굉장히 이 학자들을 물어보고 이런 단계를 쓰는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쓰라는 문제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나온다. 자, 그랬을 때 크롬볼츠는 유한학과다라고 필기에서 주구장창 외웠던 거를 이제 실기에서 써먹을 때가 온 거죠. 자, 그랬을 때 유전적인 요인과 특별한 능력이 당연히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겠죠. 자,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뭐냐면 유전적인 요인, 이번에 나온 사안을 보니까 샤이니의 민호 씨가 나오시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샤이니의 민호 씨의 본업은 샤이니로서의 그 아이돌 가수지만 거기서 굉장히 막 자전거를 타고 막 하남까지 가시고 막 수영하시고 거의 막 진짜 스포츠 선수보다 더 스포츠 선수 같았어요. 자, 그런데 이 샤이니의 민호님이 아버지께서도 이 스포츠 쪽에 굉장히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유전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샤이니의 민호 씨가 축구도 되게 잘하시고 막 하시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아이돌 나오는 아육대죠. 굉장히 막 씹어먹는 그런 분 중에 하나였는데 유전적인 요인과 특별한 능력. 아무리 그거 진짜 소질 없는데 타고난 거 없으면은 하라고 해도 못해요.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은 진짜 운동을 거의 진짜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뭐 축구 이런 걸 떠나서 여자들은 피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 진짜 발야구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체육 시간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타고난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환경 조건과 사건. 제가 말씀드렸죠? 대치동맘 괜히 이런 거 붙는 게 아니에요. 그 엄마들의 그 분위기와 그 학습, 그 학구열은 진짜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컵밥 먹고 그렇게 막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그런 촌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게 괜히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환경적 상황과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러니까 약간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지역적인 특성, 그 무리들의 그런 환경들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다. 자, 그래서 학습 경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좋은 예시가 요즘이에요. 요즘 애들은 태블릿 PC를 가지고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진짜 그 테이프, 공 테이프 갖다가 녹음을 하라고 하질 않나. 아침에 그냥 대바람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교재 몇 페이지를 피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진짜 요즘 생각하면 너무 수동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요즘엔 태블릿 PC다 뭐다 해가지고 귀여운 캐릭터 나와가지고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지금 요즘 태어났으면은 저 진짜 서울대 갔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과제 접근 기술, 문제 해결 기술과 작업 습관 등의 문제들을 다루는 거다. 자, 뭐냐면 그렇게 태블릿 PC도 이제 문명의 흐름도 있겠지만 어쨌든 학습에 재미를 붙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끌어내고 그리고 갑자기 이 노래를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 학습지 그 로고송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무슨 노래 중에 우리는 척척척 스스로 어리니 이게 뭐 재능인지 아니면은 그 눈높이였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뭐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우리는 척척척 스스로 어리니 그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그 능력을 자기가 학습을 하면서 그 능력을 기술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척척척 한대잖아요. 문제 해결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습관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계속 이거 하면
자꾸 재능, 막 눈높이, 윤선생 막 자꾸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에서 학습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시대의 학습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습, 크롬볼츠, 약간의 추억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요즘 애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제 나이 또래 자녀를 키우신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혹시나 제 또래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만 이해를 할 수 있는 저희 정말 시크릿 크롬볼츠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치즈보르든 홈런보르든 우리의 목표는 크롬볼츠다. 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에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꼭 한 문제씩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정말 얘는 한 회당 한 문제씩은 꼭 나옵니다. 그래서 뭐 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직무 분석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특히나 저희가 앞서 봤다시피 체면 설관이다라고 해서 그 직무 분석의 그런 최초 분석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도 굉장히 빈출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25년 1회차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직무 평가 방법 4가지다라고 해서 서분합니다. 요점을 몰라서 서분합니다. 라고 했던 서열법, 분류법, 그리고 뭐 점수법, 그리고 요소 비교법까지 있었다. 라고 해서 이제 지나간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뭐 향후 이제 2년 뒤, 빠르면 1년 뒤로 봐주시고, 사실은 이 직무 분석 방법도 지금 면접법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문지, 질문지법이 있고, 사실 이 직무 분석 방법이 아니고서도 굉장히 이런 설문지에 대한 형태, 이제 그 다음에 투사적인 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나와서 장단점과 아니면 장점만 묻는 문제, 단점만 묻는 문제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다가 제가 이번에는 장점과 단점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요즘 동향에서 안 보이고 있는 문제로 가지고 왔고, 23년 1회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담에 꽂힌 회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23년 1회차를 좀 보면은 일단은 이 문제가 나오면 보통 집단에서는 좀 다른 문제가 나올 법도 합니다. 제가 근데 파이널 1탄에서 말씀드렸죠. 집단에서는 뭔 놈에 그렇게 장점을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장점의 6가지를 묻고 24년 2회차 최근 동향에서는 가지수를 달리해서 5가지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면접법이 솔직히 지금 상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단에서는 다른 문제가 나와줘야 되고 지금 장점과 단점을 묻고 있는데 여기서 생뚱맞게 집단 상담의 장점을 6가지를 묻고 앉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문제인데 이 회차가 전체적으로 조금 이 상담에 대해서 행동주의에 대해서 저희가 빠질지 안 빠질지도 너무 궁금한데 여기 행동주의에 대해서 지금 불안감소기법, 학습촉진기법 여기서는 이 회차에서는 꼭 2가지씩을 요한다. 그래서 어디 하나에 딱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장점, 단점 아니면은 학습촉진기법, 불안감소기법을 각각 쓰고 설명하라는 문제랑 그리고 관계수립을 위한 기본 상담기술. 자, 관계수립이라고 하면 저희가 공수 반경 요제명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그 문제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상담 기술에 대해서 나는 좀 공부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23년 1회차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감히 예상을 하건데 만약에 나온다라면 23년 1회차가 같은 동향을 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3년 그리고 이제 2년 주기, 3년 주기 텀으로 낼 애들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25년 1회차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동향을 알 수가 있는데 25년 1회차에서는 일단 의미를 묻고 개념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실무적이고 이런 내용은 솔직히 말해서 상담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일단 단계적인 문제를 이론적인 문제를 빼고 저희가 뜬금없이 그 실직하고 나서 뭐 나는 무능하다라는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가 떠올라서 우울감에 빠진 대개의 인지행동적 상담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상담 기법 3가지를 쓰라는 문제가 지금 뭐 얼추 끼워 맞추자고 한다라면 상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상담에 대해서 내고 싶었던 문제인 건지 아니면 RABT 상담을 이제 다음 턴 차례로 주기 위해서 비슷한 상담을 예를 들고 온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100이 나온다라는 것은 인지적 오류와 명확성에 대해서 문제를 주구장창 물어보다가 뜬금없이 행정 언니, 행동적 기법, 언어적 기법, 정서적 기법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좀 약간의 머리를 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좀 상담에 대해서 실무적인 회차가 나올 법해요. 저희가 1년에 3회 주기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런 개념을 묻는 문제가 포커싱이 쏠리는 회차가 있고, 이 회차에서는 지금 23년 1회차 같은 경우에는 상담 기지를 꽂힌 회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차의 동향은 상담 기지를 꽂힐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실어온 문제들은 상담 기술을 꽂히게끔 파이널 2단을 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면접법에 대해서 이제 본론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면접법의 장점과 단점을 2가지씩 쓰시래요. 자, 그런데 저희가 직무 분석 방법이니까 직무에 관련된 분석 방법적으로 좀 접근을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르면 저희가 그냥 그 설문지법하고 그 면접법 있죠. 거기서 비교할 때도 설문지법과 그 반대되는 내용을 장단점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직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직무를 살짝 건드리고 시작합니다. 직무에 관해 다양한 질문과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 설문지법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프린트가 다 됐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내용을 반영할 수가 없겠죠. 오늘 어떤 에피소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면접법은 그냥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오늘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고 어떤 직무에 어려움이 있었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질문으로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면접법은 기본적으로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 그래서 교육 수준이 낮고 글을 모르는 대상에게도 가능하다. 왜요? 말로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예는 뭐 외국인 노동자분들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어르신분들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꼭 뭐 젊은 사람들만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꼭 국내 사람들만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도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배움이 어려우신 어르신, 요즘 굉장히 120시대다 해가지고 근로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 수준이 낮고 글을 모르는 대상에게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 단점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CB노? 자, 이거 갑자기 면담한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해요. 자, 그래서 시간, 비용, 노력이 많이 든다. 자, 일단 생각을 할 때 말로 하니까 돈 많이 안 들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말로 하는 게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만약에 전문가를 섭외를 해온다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면접을 했을 때 무언가 그래도 좀 대체되는 상황이 있어야 되고 어쨌든 이런 자리도 필요할 것이고 시간, 비용,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고 설문지법은 그냥 프린트 다라라라락 해가지고 그냥 뿌리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덜 듭니다. 그리고 절차가 복잡하고 관계적으로도 불편하고 절차도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챙기던 사람이 챙겨야지 갑자기 불러가지고 이제 뭐 이야기 들어준답시고 면담을 진행하려면 그것도 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비 털지 말고 하던 대로 해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암기 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 5가지를 쓰시오라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저임금제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나올 때가 되었다. 이 문제가 22년 1회차에 나오고 일단은 지금 또 3년 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얘는 일단은 나와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7월 11일에 최저임금제가 2026년께 발표가 됐어요. 자, 그래서 1320원, 이 320원 앞자리가 정말 소수로 오른 게 아니라 그래도 많이 오른 겁니다. 저희 2025년 필기에서 나왔죠. 1030원.
이라는 것은 이제 필기를 공부하면서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외워가는 건데 26년에 이렇게나 빨리 26년에 그 최저임금제가 이렇게 공표가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대통령의 업적을 보여주시려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저임금제가 일단 오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이 시험 문제가 7월 11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그게 나오고도 남았어요. 시험지가 나오고도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가 다음 주가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문제가 25년 2회차에 빠르면 2회차고 저는 3회차 26년에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5년 2회차 이 문제가 안 나오면 나올 거 많아요. 그래서 한국 표준 직업 분류를 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저임금제를 통한 기대 효과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하나의 대통령의 업적으로 끌고 가려고 할 수도 있다. 왜냐면 복지국가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자, 그러면 보실게요. 저희가 경산로 소공이다라고 해서 경상도에 계시는 소상공인, 사실 지금 경기권이다 뭐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경기도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 일단 경상도가 생각이 나는 것은 이것은 또 왜인가. 그래서 이 앞머리를 쭉 보실 때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산업구조화의 고도화, 노사 간의 분규 방지, 그리고 소득 분배 개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정보인가? 노동시장인가? 너무나 당연하게 노동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공정 경쟁 확보하는 거. 그래서 경기 활성화, 우리 경기적 실업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산업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거기에 대해서 실업 문제가 나타났다는 거. 그리고 노사 간에 이게 제일 문제죠. 자, 그리고 소득 분배 개선, 공정 경제 확보. 이게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이 말을 또 푸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복지국가 실현, 2차 노동시장이다 라고 해서 2차 노동시장을 쓰시면 안 되고 2차 노동에 뭐라고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2차 노동시장에 뭐 근로자 보호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회적 약자의 대상들이죠. 그래서 여성 근로자, 고령자,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5가지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쉬운 거는 이 경산로 소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가져가시고 가끔은 또 6가지도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국가 실현까지 여러분들이 플러스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적용원칙 4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한국표준 산업분류라고 말이 나오면 일단 긴장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 말을 어려울 거라는 것을 저희가 말이 길어질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가야 된다. 자, 그런데 저희가 25년 1회차에는 산업분류 3가지 기준이라고 해서 산투생,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그리고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다. 자, 분류를 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특성 2가지를 가져가고 활동은 특성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결합 형태를 봐줬고 일단 이것은 25년 1회차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얘는 이제 안녕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나와야 될 애들이 뭐냐? 적용 원칙은 20년 4회차에 뜬금없이 통계 단위의 산업 결정 방법을 물어보면서 적용 원칙을 곁들여서 물어보고 22년 1회차에서는 적용 원칙 단독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듀엣으로 활동을 하다가 얘가 지금 솔로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얘가 뭐 2년 주기든 어떤 주기든지 간에 얘가 지금 나올 때가 됐죠. 그리고 답이 굉장히 휘황찬란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만약에 25년 2회차에서 이렇게 간단한 문제 이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점수를 준다라면 이 표준산업 분류에 대해서 통계 단위 그리고 적용 원칙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이 너무나 서술식이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일단 굉장히 뭐랄까 조금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리는 문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점수를 주는 회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긴 문장은 나오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서 했던 그런 최저임금, 기혼 여성의 경제 참가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 명료한 답안을 요하는 것이 나올 수 있지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술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학 입시 논술보다 더 뺨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점수를 준다라고 해도 통계 단위의 산업 결정 방법이에요. 왜냐면 걔는 빈출이니까. 근데 얘는 굉장히 안 보이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애로 변별력을 주는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단위는 이 앞머리에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고정적으로 나오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자, 산출물 나오는 게 있죠. 들어가는 게 있으면 재료로 공정이 돼서 생산 공정 방법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큰 걸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세 분류 등의 항목을 정한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회복지 계열입니다 라고 했을 때 큰 카테고리는 사회복지사예요. 자, 그런데 이 사회복지사 안에 요양보호사도 있고 뭐 상담사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생활지원사라든지 다양한 그런 복지 관련된 프로그램 종사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큰 카테고리는 사회복지 계열로 들어가지만 중, 소, 세세 분류 단계의 항목을 순차적으로 정한다는 거. 자, 그리고 산업활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 갑자기 포도채생 생각나면서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공식적 생산물과 비공식 생산물, 합법적 생산물, 불법적. 자꾸 저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약간 그 마약 대마초 같은 거 있잖아요. 양귀비 뭐 이런 거. 그리고 합법적인 거. 뭐 명품인데 이제 짝퉁 같은 거 찍어내는 거 있죠. 이런 것이 생각이 나는데 일단 적용 원칙. 생산을 해낼 때는 구분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공정이든 뭐 이제 분류하는 작업이 따로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산업 분류에서는 얘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 가져가시고 자, 16년 1회차 이때까지 저희가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지만 16년 1회차까지는 볼 것이 없고 제가 이제 뭐 보다가 이거를 갑자기 이제 보게 됐어요. 16년 1회차를 보게 되다가 이제 이 문제가 단독으로 나오는 빈칸 문제로 나오게 돼서 제가 같이 실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연관을 지어서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산투생 하면 여러분들 끝납니다. 자, 그런데 산출물 알겠고 투입물 알겠고 여기 생산 공정이 헷갈린다는 거죠. 자, 얘는 메이드 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 만드는 메이킹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저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검사의 사용 목적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심리검사의 사용 목적. 자, 목적 시리즈들이 있는데 일단 흥미를 사정하는 목적. 그리고 아들러는 개인주의 목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 회차가 문제를 이렇게 시험지를 쭉 볼 때 물론 균형 있게 낸다라고 내시겠지만 이게 약간 한쪽으로 쏠리기 마련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차가 굉장히 심리검사에 꽂혔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목적을 묻고 싶다라고 했을 때 심리검사 사용 목적을 묻는 문제 이제 나올 때가 되었기 때문에 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이 회차가 쭉 보는데 흥미에 꽂혀 있다. 자, 그랬을 때 흥미 사정 목적을 물어볼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얘는 좀 이제 단순 답안이기 때문에 아들러의 개인주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25년 1화차에 나왔죠. 자, 개인주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친구 25년 1회에
아들러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잊을 때쯤 갑자기 튀어나와 주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25년 1회차는 학자에 대해서 뭔가 이론도 물어보고 그런 단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포커싱이 돼 있었다. 자, 그래서 얘는 어차피 25년 1회차에 나왔으니까 얘는 안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흥미가 그 홀랜드의 당연한 그 육각형 모형의 홀랜드가 이번에 점수를 얻어갈 수 있게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적을 묻는 문제는 얘네 두 개가 나오고 심리검사, 일단 검사와 상담을 통한 뭐 목적이랄지 고려사항, 유의사항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것에서 한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포커싱이 상담에 꽂혀 있는지 심리검사에 꽂혀 있는지 흥미에 꽂혀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 흥미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더라면 홀랜드나 슈퍼에 대해서 흥미를 물어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학자를 가져간다기보다도 저희는 이 성격적인 검사와 상담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분석이 되고 자, 일단 여러분들께 심리 검사의 사용 목적, 목표 이런 게 많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핵심을 딱 가져가야 될 포인트가 심리 검사의 사용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검사라는 것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의사가 젊고 잘생겼으면 끝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의 목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모님, 진한 분홍 립스틱을 바르고 오늘도 병원에 행차하십니다. 목도 아프고 이 등딱지도 아프고 어깨가 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뒤에가 전반적으로 뭔가 쑤셔. 자, 다각적으로 측정이 됩니다. 어디 한 군데가 명확하게 아픈 것 같진 않은데 하여튼 어디가 불편해요. 자, 한 개의 행동이죠. 자, 등이 뻐그스름, 목이 뻐그스름, 어깨가 뻐그스름, 허리가 뻐그스름 다 뻐그스름해요. 자, 그랬을 때 문제와 원인을 파악하는 단계. 우리 병원 가서 진단을 내리고 내가 지금 이 아픈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와 원인을 파악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문항에 진단과 분류라는 말이 들어가면 참 좋겠지만 일단 모범 답안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한 분홍 립스틱이다라고 해서 진단 및 분류 가져갑니다. 자, 자기의 증진은 내담자가 자, 이제 병원에 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검사도 자기의 본분을 해야겠죠. 뭐라도 이제 검사를 하는 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사를 제시하고 뭐 예를 들어서 목이 아프다고 하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결림 정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눌러보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이렇게 알려드리겠죠. 자, 그래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다. 자, 이게 뭐냐면 어디가 진짜 아프면 거기에 대한 물리치료를 이제 하거나 약물 치료를 하겠죠. 자, 그런데 뭔가 운동 부족이에요.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하라는 솔루션을 내리겠죠. 뭔가 이상 소견이 없을 때. 자, 그래서 이제 검사 도구를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올바른 이해를 돕고 진단을 하러 가는 거니까 진단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를 해줘야죠. 자, 그랬을 때 예측. 자, 진짜 해서 예측을 하는데, 자, 한 개인의 특성을 밝히고, 이 어머님은 어제도 오셨는데 오늘도 오셨네. 꾀병일 확률이 높겠구나. 라는 것을 간파를 하고, 미래의 행위와, 운동을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운동을 권하고, 성취 정도 운동을 30분씩이라도 걸으시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도 하고, 물도 자주 마시고, 30분 운동하기가 어려우면 산책이라도 하라는 대안을 마련해준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의 심리검사하는 목적 바로 진짜예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예 하면서 갑자기 경상도 사투리를 써주는 마력을 발휘하면서 연기가 늘어요. 여러분 직업상담사를 공부하면 연기가 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 과정 3단계 모델에 대해 쓰고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빈출이었는데 24년 3회차에 나왔죠. 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최근 나온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왜 넣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포인트가 부처의 집단
집단 직업 상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때 부처 하면은 부처의 3단계 나왔네 탐전행 이렇게 보실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당연히 직업 상담에 관련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심리학자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상담에 대한 모델을 구축한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집단 상담입니다. 자, 제가 집단에 대해서 이야기 나올 때 문제가 집단에 대해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이 집단에 대해서 장점만 24년도 그렇고 추구창창 물어본다라고 했죠. 장점 5가지, 6가지 가짓수만 달리해서 내더라. 자, 그런데 또 다른 집단 문제에 그 빈출도가 높은 애가 이 보세요. 이거 다 쓴 것도 아닙니다. 더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랬을 때 집단 직업 상담 가정 3단계 모델을 쓰라고 했을 때 집단 문제에 이런 유형도 있구나라는 것을 폭을 좀 더 넓게 가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탐전행이다. 자, 부처님 인도가는 탐전행이다라고 생각하셔서 모두 다 아는 탐전행 그리고 자, 한 가지 더 하면 색동저고리 환복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탐전행 생각나는데 뒤에가 생각이 안 나. 자, 색동저고리 환복이다 가져갔습니다. 자, 탐색 단계에서는 자기를 개방하고 흥미와 적성에 대한 탐색을 하고 이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흥미와 적성이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단계가 이루어지는 거. 자, 그래서 탐색하면 흥미와 적성을 탐색하는 단계다. 자, 전환 단계는 자신의 지식과 직업 세계를 연결하고 이 말 생각이 안 나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자신의 가치, 이번에는 가치가 나와요. 흥미와 적성에서 전환을 한 거죠. 가치와 피드백에 하고 그 다음에 불일치를 하는 단계이다. 해결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여기 3, 4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자, 피드백과 불일치 해결이 나타나는 단계이다. 자, 그리고 행동 단계는 당연히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 되겠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이다. 라고 부처 여러분들이 인도 가는 탐전행 생각해 주시는 거 너무 좋고 색동저고리 환복 생각해 주시면서 불교에 뭔가 한복 입으시잖아요. 물론 이렇게 휘황찬란한 색동저고리 한복은 입지 않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암기 팁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부처는 공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그 부처 아닙니다. 자, 집단 함께 더불어 사는 삶 집단 직업 상담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2포인트를 더 챙겨가시면 이 문제 쓰시는데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1년 단위 빈출이었기 때문에 25년 2회차, 3회차에 열려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들고 온 문제였습니다. 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산 문제를 가져왔는데 제가 부재 붙이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일단 부재를 한 번 더 붙여보았습니다. 30세에서 50세 고용률이 당연히 더 높겠지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19년 2회차, 22년 2회차에 나왔고 3년 주기라고 할 때 25년 2회차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용률 구하는 문제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가 돌고 돈다라는 것도 알고 계산 문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 패턴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일단 기본적으로 숫자가 나오면 저희는 수학에 대한 울렁증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를 버리시거나 제끼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회차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나올지를 좀 간파를 하면 이 계산 문제도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일단 고용률을 묻는 문제입니다. 왜 특별하게 고용률을 묻는지는 우리는 알고 있다. 왜냐면 앞에 것분에 뒤에 거라고 해서 공식이 성립이 되는데 고용률은 특이하게 맨 앞에 나와 있던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분자는 취업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필요한 항목이 뭐냐면 생산 가능 인구, 자, 요 부분하고 취업자 요 부분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칠판의 크기가
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이제 숫자를 시원시원하게 썼나 봐요. 그래서 일단 필요한 항목만 가지고 저희가 질문을 가지고 따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저희가 필요한 공식만 가져왔습니다. 자, 고용률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 가능 인구와 취업자가 필요한 것이고, 자, 저희가 도식화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고용률을 구하는 문제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다.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실 테고, 자, 30세에서 50세를 여러분들께서 비교를 하신다면 일단 자, 이게 분모가 되겠죠? 22982 분의 16859 해서 곱하기 100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73.4%가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30에서 50세를 비교를 했고 29세 이하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잘 봐주셔야 되는 부분, 29세 이하는 자, 여기를 이렇게 나눴을 때 자, 이 부분 전체가 29세 이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을 다 더하고, 그럼 이거 더한 값이 분모가 되고, 자, 이거를 또 더한 값이 분자가 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값을 구하시면 40.5%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고용률을 비교했을 때 30에서 50세인 경우 고용률이 73.4%였고, 자, 이 부분이 더 높다라는 것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30세에서 50세의 경우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이 더 많고 29세 이하는 학생, 취업을 준비하는 인원들이 많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얘는 공식만 알면 사실 계산은 계산기가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29세 이하는 당연히 이제 공부. 이것이 무슨 15세에서 19살. 다 여기 대학생, 중고등학생이고. 그쵸? 그리고 25세, 29세도 이제 뭔가 졸업반 아니면 지금 한창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이게 조금 웃긴 게 제가 왜 이렇게 부제를 달아놨는지 아시겠죠? 이거 나이도 너무 터울이 깁니다. 30에서 50세. 여기는 20항목을 이렇게 퉁치고 있고 여기는 아주 세분화로 이렇게 시켰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값이 고용률이 73.4%와 40.5%. 당연히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이분들은 학업을 더 하는 친구들일 거고 여기서는 학업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경제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고용률이 30에서 50세가 더 높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측정 오차를 최소로 줄여야 한다.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측정 오차에 대해서 이제 묻는 문제로 이것은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신뢰도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 문제다. 자, 그랬을 때 측정 오차를 줄인대요. 방법을 6가지나 쓰라고 하고 22년 3회, 19년 2회차에서 얘도 이제 가지수만 다르게 해서 나오는 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문제는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가지고 왔는데 답은 여러분들이 표준화와 균일화 그리고 신뢰도를 물어본다고 했죠.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문항수와 문항 반응수를 늘린다라고 해서 표준화된 검사 도구. 자, 저희가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만약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19년에 만났고 22년에 만났고 3년 주기라고 해서 갑자기 25년 2회차를 봤는데 어머 성지순례 다녀온 줄 이 문제를 만났어요. 맞아 신뢰성에 관련된 문제라고 했어.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표준화와 균일화 그리고 문항수와 문항 반응수만 늘려줍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필기를 하고 있는 이 도구
검정색 펜을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표준화된 누구는 빨간색 펜을 쓰고 누구는 파란색 펜을 쓰고가 아니다. 자, 검정색 펜으로 18문항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자, 검사와 채점 과정을 표준화시킨다. 자, 누구는 너무 예뻐서 후광 효과를 발휘해서 한 명의 시험관님에게만 받고, 자, 누구는 원석대로 4명인지 3명인지 심사위원이 돌아가면서 하고, 그래서 검사와 채점 과정, 누구는 글씨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인심이다, 너는 부분 점수,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는 다 공정화되고 표준화시킨다. 자, 그 다음에 검사 조건, 방금 말씀드린 부분 점수에 대한 것도 조건이 될 수 있고, 답안이 안 맞아요. 답안이 안 맞으면, 자, 균일한 검사 조건. 자, 누구는 우리가 2시간 반 동안, 솔직히 2시간 반도 너무 많이 주는 겁니다, 시간. 자, 근데 막 누구는 1시간, 누구는 1시간도 못 돼서 나가라고 하고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시험을 치지만, 1시간 동안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자리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균일한 검사 조건을 유지하여 오차별량을 줄인다. 그리고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문제는 제거한다. 이 문제 너무 별표다. 자, 왜냐면 저희가 25년 1회 때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무슨 진로 시간 전망지인지 무슨 코틀인지 코털인지 간에 그냥 코털, 있는 코털 없는 코털 다 뽑을 뻔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문제라기보다도 우리가 모르면 다 신뢰도가 나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1회차 때 나왔으니까 2회차 때는 조금 우리들이 아는 문제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부풀어야 한다. 자, 그리고 문항수를 늘린다. 문항 반응수를 늘린다. 이거는 이제 반응도를 보기 위해서 문항수를 늘리고 문항 반응수를 늘리는 거지만 저희는 18문제도 솔직히 많다고 생각 들지만 필기 100문제에 비하면 그래도 18문제는 너무 감사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문제, 신뢰도를 묻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 답안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제가 일단 이 문제와 그 풀이를 할 때 일단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도식화를 시켜놨습니다. 자, 윌리엄슨의 직업 상담 문제 유형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22년 2회차에 나왔고, 자, 여러분들이 20년 4회차의 문제랑 좀 비교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20년 4회차가 여러분들께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서 윌리엄스는 특성 요인 직업 상담에 어쨌든 이론가라는 것은 알고 있다. 자, 그런데 뭐 직업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뭐 직업 의사결정을 이제 이론을 펼치신 분인지 어쩐지 디테일은 모르지만 저희가 윌리엄슨 나오고 변별 진단의 4가지 범주 나왔기 때문에 무불어흥이다라는 얘기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년 4회차는 이렇게 나왔지만 21년, 22년 얘의 동향은 뭐냐면 윌리엄슨의 직업 상담 문제 유형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라고 나오고, 자, 25년에는 이 특성 이론에 대해서 필기 때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 20년 이후 21년, 22년 그리고 25년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도 직업 상담 문제 유형 4가지로 물어볼 확률이 많다. 자, 왜냐면은 이 특성 요인이라는 이야기를 감히 뭔가 쓸 수가 없을 것만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눈초리가 있는 거죠. 필기에서는 분명히 빠진다고 했는데 이건 또 이거 실기에서는 이거 들어간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아리송할 때는 일단 이 특성 요인을 이렇게 암묵적으로 지우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슨의 직업 상담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한 이론 가기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든 문제에 대한 변별 진단이든 어쨌든 4가지를 쓰라는 것은 윌리엄슨의 무불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 자,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나왔죠. 자, 22년 1회차죠. 얘가 2회차에 나오고 1회차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때 당시에는 이제 22년 1회차 이럴 때는
정신분석적, 그 다음에 특성 요인 이론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오는 회차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22년 1회차에 자, 브래드필드. 우리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정보적 기능을 묻는 학자인 것은 알고 있지만 자, 이 이론이 특성 요인 이론과 직접적으로 이 브레이필드가 영향을 미쳤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 이 문제에서도 특성 요인 이론에서 뭐 상담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브레이필드가 특성 요인 이론가였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리송하게 하는데 이번 25년 문제 특성 요인에 대한 문제가 없다. 자, 그래서 브레이필드의 그냥 정보적 요인 3가지만 묻는 심플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자 나오고 어떠한 기능 물어보고 몇 가지를 쓰라는 패턴 유형 1가지 더 챙겨가시고 자, 저희가 직업 상담의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 핵심을 알아야 돼요. 자, 윌리엄슨이 4가지를 얘기해서 물론 이 직업 상담 문제 유형을 안 보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윌리엄슨의 4가지를 쓰라고 하면 무불허응이다라는 것은 알지만 직업 상담의 문제에 원래 여태까지는 변별 요인이다라고 해놨지만 보딘 굉장히 대조적인 친구로 자주 나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의존성, 자아 갈등, 그 다음에 정보의 부족, 선택의 불안, 확신의 결여까지 해서 직업 상담 문제 윌리엄슨이랑 굉장히 잘 나오는 친구고 이런 비슷한 유형이 뭐냐면 자, 이론과는 나오지 않지만 상담에서 제한점을 물어보는 것도 여기에 하나의 응용된 버전이다. 자, 그리고 한참 정신분석 상담이 나올 때는 이 방어 기제의 종류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간혹가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억압이니, 투사니, 퇴행이니, 반동 형성이니 등등의 여러분들께서 상담을 물어보고 뭔가 이 상담의 문제점을 야기하는구나 라는 유형이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되고 저희가 특성 요인과 이 정신분석 이론이 확실히 빠질지 안 빠질지를 우리가 이 기준이 동향이 바뀌고 난 다음에 2번째로 치는 시험으로 얘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겠다. 자, 그런데 일단 25년 1회차에서 얘에 대한 문제, 지금 전이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정신분석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볼 것인지 굉장히 중의적인 이 벤 다이어그램이면 A, B 이런 식으로 교집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을 거라면 간단 심플 윌리엄슨의 직업상담 문제 유형 4가지를 쓰라는지 아니면 보딘이 뭐 정신욕동적이니 뭐니 이제 그런 거는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딘의 모두 직업상담의 정신분석적인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면서 문제 유형 4가지 범주 뭐 4가지 요인을 쓰시오라고 했을 때 4가지를 쓰라고 하든 3가지를 쓰라고 하든 5가지를 쓰라고 하든 우리는 보딘하면은 의자, 정보, 선택, 확신의 결연데 직업 선택의 문제, 직업 상담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윌리엄슨과 보딘을 이렇게 비교를 해두었고 자, 만약에 얘네들이 질문을 물어본다면 이제 특성 요인이나 이런 자질구레한 얘기들이 다 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윌리엄슨의 직업상담 문제 유형 N가지를 쓰라거나 보딘의 직업 문제를 진단할 때 제시한 심리적 원인 N가지를 쓰라는 거. 즉 상담 문제 유형, 직업의 문제를 진단할 때 심리적인 유형, 문제점입니다. 자, 그래서 둘 다 직업을 선택하거나 뭐 상담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네들의 유형은 쓰시오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쓰고 설명하시오. 그래서 설명하는 답안까지 가져가셔야 된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이제 주기를 봤을 때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21년 회차 자체에는 한 회차는 보딘을 물어봤다가 이 회차에서는 윌리엄슨과 보딘이 아니라 교류 분석 상담의 뭐 제한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3회차에는 윌리엄슨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22년이 돼서 윌리엄슨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2년 주기 텀으로 보딘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것은 윌리엄슨이고 뭔가 보딘이
23년에 나왔기 때문에 뭐 2년 주기 텀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윌리엄슨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답안을 두 가지를 다 가져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문제가 이제 윌리엄슨에 대한 문제였죠. 자, 진로, 무선택, 직업을 선택해 본 적이 없거나 인식조차 없는 상태이다. 자, 그리고 불확실한 선택은 자신의 뭐 지식과 직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으로 선택의 확신이 없는 경우다. 자, 그래서 탐전행 했을 때 자신의 지식과 직업 세계를 연결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전환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아, 내가 그동안 이제 직업을 갖지 않았지만, 아, 그래, 나도 이제 일을 다녀야겠다. 라고 해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부족으로 선택의 확신이 없는 경우 이렇게 이어가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탐전행할 때 그 전환도 생각을 챙겨가시면서 불확실한 선택도 챙겨가십니다. 자, 그리고 어리석은 선택은 흥미와 적성에 관계없이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한다. 자, 그래서 무불엉이라고 하지만 얘 같은 말이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있었고 흥미와 적성에 불일치. 자, 적성이 흥미랑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선택하거나 모순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딘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 의자, 정보, 선택, 확신의 결여라고 해서 의존성은 결정을 중요한 타인에게 의존한다. 그리고 갈등은 내 자아와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나 엄마로서의 자아와 여자, 나의 자신으로서의 자아가 굉장히 갈등을 느껴서 직업에 문제를 일으킨다. 자, 그러면 정보의 부족은 우리가 갑자기 마찰 작실업이 생각이 나면서 직업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진로를 선택하든 직업 결정을 하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거 쓰시면 되고 문제는 이 빨간 글씨예요. 자, 그래서 정보가 부족해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자, 그다음에 선택의 불안은 진로 선택에 있어서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확신의 결여,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거기가 정말 나랑 맞을까? 내가 이 급여를 막 가지고 받는 게 맞을까? 막 약간 이러면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부족한 거, 내가 이 일을 정말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확신이 없는 상태를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윌리엄슨과 보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온다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애다. 그래서 앞으로 동향을 봐야지 얘네들이 빠질 건지 어쩔 건지 정말 향후 몇 년까지를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챙겨가시고 원래 빈출로 나왔던 애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더욱더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년 1회차에는 22년 1회차에 뭔가 비슷한 듯한 변형인 듯 변형 아닌 오래전에 굉장히 아주 구한말 시대의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뭔가 비슷해요. 자, 그래서 유형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 일반 직업적성검사 GATB의 적성 항목을 여기서는 세 가지를 쓰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수다라고 해서 지능, 언어 능력, 수리 능력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뜬금없이 25년 1회차에서는 9가지를 쓰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신분석학 역전이의 의미와 해결 방안 세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이의 의미와 해결 방안을 쓰시오. 뭔가 달라지다 보니까 해결 방안을 여러 가지 쓰라는 말은 못하고 해결 방안을 한 개만 써도 맡겨주겠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변형인 듯 변형 아닌 옛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직업정보에 대해서도 뭐 22년 1회차에 나오고 이제 그 전후로 이게 굉장히 뭐 신출인지 뭐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정말 뭐 16년 이전 문제들을 쭉 보지 않는 한 얘가 뭐 언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문제도 여러분들께서 필기에서도 많이 보셨다시피 이게 엄청나게 특출난 신출은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민간 직업 정보의 특성이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변형인 듯 아니면 오래된 기출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얼마든지 그런 전환, 생각의 전환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그렇게 전환해서 생각하면 거의 출제 위험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짓수와 그 다음에 좀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은 좀 바꿔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역전이, 전이 반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공공직업 정보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민간 직업에 대해서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와 만약에 장점을 묻는 거라면 단점을 물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실제로 얘네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시간이 되시면 비교를 하시는 것도 좋다. 자, 그랬을 때 직업의 구분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분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구분이라는 말도 어려우면 직업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포함한다, 객관적인 정보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말을 지어내시면 됩니다. 직업 정보의 범위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이다. 자,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25년 1회차에 나왔던 직업 정보의 그 정보에서 일반적인 원칙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배포가 커진다라고 해서 배타성과 포괄성이 나오는데 일단 공공 직업 정보는 아무래도 공공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겠죠. 자, 그리고 정보 제공이 지속적이다. 그래서 제가 월간지나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주민센터 같은 데 가면은 월간지 그 팜플렛 있는 코너 있어요. 가시면은 우리 수원은 와글와글이거든요. 그래서 수원에 와글와글 해가지고 그 책자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월별로 발간이 돼요. 자, 그리고 비용이 대부분 무료다. 가져간다라고 해서 도둑, 벨 같은 거 올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공직업 정보의 특성. 자, 민간 정보면 얘랑 반대가 되겠죠? 자, 직업 기준이 조금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필기에서는 감히 얘를 주관적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뭔가 한쪽에 일부 국한적이다라는 얘기를 썼었고, 직업 정보가 범위가 특정 분야에 국한되죠. 자, 그리고 정보 제공이 지속적이지 않을 수 있다. 비용이 대부분 유료이다. 라고 얘와 비슷하게 다른 말을 쓰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렇게 유형을 알아보고 어떤 식으로 조금 문제를 유추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플러스 알파적으로 정말 창의력을 선물해주는 우리 직업상담사, 제가 말씀드렸죠? 연기가 늘고요. 창의력이 늡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빠른 회차에 합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정서 상담기법의 기본 가정, 기본 개념, 상담의 목표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인지정서 상담 기법이 나온다라는 전제하에 좀 나올 것 같은 아이들을 가져왔는데, 일단 인지정서에서 가장 쉬운 틀은 저희가 ABCDEF 모델을 쓰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래도 조금 세 개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이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3년 그리고 25년 주기에서 만날지 안 만날지는 저희가 조금 동향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25년 2회차에 나오지 않더라도 25년 3회차, 26년에 만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얘는 굉장히 자주 나오고 ABCDEF 모델을 쓰라는 것만큼 자주 나오진 않지만 인지정서 상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 아니면 사례 문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ABCDEF를 묻거나 홀랜드 문제가 흥미해서 점수를 주려고 줬어요.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쓰고 설명하시고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홀랜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인지정서 상담에서는 쓰시오라는 문제를 감히 줄 수가 없죠. 왜냐면 저희가 20년도에서는 정말 오래된 회차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지만 특히나 코로나 회차고, 자, 그런데 이제 21년 넘어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쉽게는 내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홀랜드 문제가 나오면 쓰고 설명하시오. 그래서 제가 21년 문항을 여러분들이 좀 보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짝을 지어서 저희가 짝진 이미 배치법 배웠죠. 짝을 지어서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런 개념 패턴을 읽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이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만약에 홀랜드에서 흥미기법 6가지를 쓰라 라고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아니면 이런 문제 아니면 사례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좀 보시면 공부하시는데 뭘 준비해야겠다라는 게 결국엔 다 준비를 해야겠지만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요령이 보인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가정부터 볼게요. 가정은 if you라는 겁니다. 자, 인간은 비합리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가 동시에 가능한 존재이며 인간의 그 문제는 비합리적 사고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에 카더라지 이게 저희가 정말 누군가가 그런 연구 분석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말 개념화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확률적인 사건이 더 많았기 때문에 측정값으로 그래 이런 확률이 더 높았기 때문에 인간은 비합리적인 사고를 겪을 때 문제를 겪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가정입니다. 자, 그럼 기본 개념은 뭐냐면 저희가 모델이 있으면 그 모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겠죠. 자, 정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로 전환하고자 A, B, C, D, E, F 모델을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상단 목표는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 즉 앨리스의 REBT 이론은 결국은 뭐냐면 비합리적 사고를 합리적 사고,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 가정, 그 다음에 개념, 목표를 알고 계시고 개념은 모델을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목표는 이런 신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적응 이론에 대해서도 제가 강조를 드린 부분이었고, 자, 직업 적응 이론에는 2가지 유형이 있었다. 직업 적응 방식 유형과 성격 방식이 있었는데, 일단 적응을 하려면, 자, 주먹을 불끈 쥐고 적반하장이다. 그래서 융끈 적반이다. 라고 해서 직업 적응 방식 유형이 있었고, 성격 유형은, 자, 2세대 아이돌인 B2B의 민혁군과 오렌지 카라멜의 애프터스쿨 상큼 터지는 리지 양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제가 뭐 이분들이 성격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상에서는 굉장히 이미지가 그래도 겸손하고 운동도 잘하고 되게 재밌고 해서 예능 캐릭터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성격이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성격 유형 요소 지금 물어보는 거는 이 민혁 리지를 물어보는데 이 유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유형이 2가지 나뉘고 저희가 이렇게 2가지를 나뉘는 이론을 참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묻는데 일단 직업 적응 방식 유형에서는 19년에 나오고 23년에 나왔습니다. 자, 성격 유형은 20년에 나오고 22년 굉장히 돌아가면서 한 해 차씩 챙겨 먹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근데 21년에는 왜 안 나왔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자, 저희가 앞선 문제에서 보았던 윌리엄슨과 보딘에 대해서 직업 심리적인 원인에 대한 문제 1회차, 3회차 21년에 가져갔었고 그럼 여러분들께서 가장 최근 동향이신 2024년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진로 성숙도에 대한 얘기 무조건 우리가 2개씩 찢어지는 거 진로 성숙도라고 해서 자, 성숙도 CMI 해서 저희가 결참 독성타 그리고 이제 자직목 개문이요라고 해서 능력적인 부분도 이야기했었고 그쵸? 그 다음에 태도적인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다. 자, 그럼 이제 성능 검사는 뭐였어요? 자, 성능 검사와 성향 검사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해서 24년에는 골고루 나왔다. 자, 그런데 이제 24년에 그러면 직업 적응 이론이 안 나왔느냐? 아닙니다. 직업 적응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유형의 하나일 뿐이지 직업 적응 이론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 패턴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좋다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성격 유형 요소 안 나왔네? 그럼 직업 적응 이론은 완전히 빠진 건가?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지만
자, 이지성 안편자다라고 했던 것도 직업 적응 이론이고, 이 직업 적응 이론에 대해서만 묶어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다. 자, 근데 이직성 안편자가 24년에 출제가 돼서 24년에는 실질적으로 직업 적응 이론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24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직업 적응 이론이 나오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업 적응 이론이 이 유형이 아니어서 그렇지 여기서도 알파적으로 직업 적응 이론이 나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자, 그러면 이지성 안편자가 24년에 나왔단 말이죠. 자, 25년 1회차 때는 뭐 다른 쓸데없는 거를 많이 물어보느라 일단 이런 직접적인 문제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도 좀 가장 오래됐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성격 유형을 가져온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23년에 여러분들이 23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얘네들을 설명하는 문제를 말고 각각 쓰시오예요. 각각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직업 적응 방식 유형을 이렇게 쓰고 또 세 가지씩 쓰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오히려 이런 각각의 문제가 저는 좀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자, 이 문제, 설명하는 문제, 우리가 쓰시오라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라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이 용어들이에요. 왜냐면 용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말이 그 말 같거든요. 그래서 융통성, 끈기, 뭔가 좀 버티는 느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융통성은 뭐냐면 부조화를 찾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 있고 싶지가 않아요. 만약에 자, 여자 집단에 남자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가 많은 집단이 뭐 간호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스튜디오스, 뭐 약간 요즘은 이제 물론 남성분들도 이제 많이 하시지만 보통 이제 비행기 기장은 남성, 이제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스 이제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들은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이런 여초 집단에 남성이 들어갔을 때 물론 성격도 그렇고 환경이 굉장히 나랑 맞지 않는다. 근데 물론 여자 집단에 여자가 들어가도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존 약간 너무 센 집단에 들어갔는데 나는 정말 너무 어린 양이야. 그랬을 때 안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거를 부조화를 참고 다니는 거예요, 얘는. 근데 끈기는 뭐냐면 개인이 환경과 맞지 않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물론 이 개인이 성격이 안 맞는 걸 수도 있고 그 개인 자체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뭐 가치관도 안 맞을 수도 있고요. 흥미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개인이 환경에 맞지 않아도 얼마나 오래 버텨. 이게 끈기가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가 나랑 맞지 않아요. 공부할 머리가 아니에요. 근데 연필을 놓지 않고 의자에 붙어있는 그게 바로 끈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적응성. 개인이 작업 환경을 자신과 더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적응. 일단 그 집단에 대해서 작업 환경이 자신과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 조화롭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부조화가 나왔고 하나 건너뛰어서 조화가 나와요. 그래서 부조화와 조화를 여러분들이 좀 말을 그래도 맞게 쓰면은 쓰시오 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외워서라도 일단 써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응성, 이건 일단 뭐 환경에 반응하는 정도인 거고, 자, 융통성과 끈기, 그다음에 적응성, 이게 좀 말이 많이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신다. 자, 그러면 일단은 성격 유형을 보고 올게요. 자, 민첩성은 개인이 얼마나 빠르게 민첩하다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빠르게 적응하는 정도죠. 그다음에 역량은 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없다. 그것에 대한 높고 낮음, 활동 수준,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높고 낮음이죠. 자, 그 다음에 활동에 대한 다양성. 그래서 제가 댄스를 출 때도 리듬에 맞게 다양한 스텝을 밟아줘야지 원, 투, 이렇게 하나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은 재미가 없다. 자,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다이아몬드 스텝도 밟아줬다고 김수로 댄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꼭지점 댄스로 해서 다양하게 스텝을 밟아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의 기간을 이야기한다. 그것이 바로
지구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업 적응, 그다음에 성격이 나올 때 특히나 직업 적응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을 해나갈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격적인 부분이 여기 성격과 환경 사이가 나오지만 일단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 이것도 일단 한번 심호흡 한 번입니다. 자, 근데 끈기는 진짜 잘못하면 정말 환경적으로 진짜 안 맞고 개인이 안 맞으면요. 몸서리 쳐요, 진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적응성은 자신이 그래도 조금 노력을 하는 겁니다. 얘는 다 참아냈죠. 오래 버티고 참아냈죠. 근데 얘는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반응은 개인이 작업 환경에 반응하는 정도. 그러니까 리액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무적인 리액션. 자, 그래서 성격적인 유형, 오히려 성격적인 유형이 좀 더 쉬운데, 자,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일단 윤권적반, 민력, 리지가 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뒤에 말은 생각이 나는 키워드만 적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윤권적반, 적응성이 적이 뭐였지? 반이 뭐였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큰 카테고리만 가져가시면 뒤에 말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백일장이든 뭐든 말을 만드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윤권적반, 민영 리지만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상담에 목적 5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 가지 목적을 보았습니다. 심리검사를 하는 목적, 그다음에 흥미를 수정하는 목적, 이번에는 직업상담의 목적이다. 자, 그랬을 때 암기 팁 바로 들어갑니다. 자, 상담, 담 걸렸어요. 목에 담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 목에 담 걸렸다 보니까 목에 버퍼링이 걸리는 거예요. 목표를 명확히 한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자, 계속의 개자라고 생각해서, 자, 담아왔지만 가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버퍼링 걸렸습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직업의식을 확립하게 한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고, 이 계속해서 가는 게 성장과 능력을 향상하게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목 두 번. 자, 목이니까 여기 목적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다른 목은 목요일이 아니겠죠. 목표가 나오죠. 자, 그래서 목표를 명확히 한다. 계속해서 가라. 자, 우리 개자로 시작되는 거 계획. 자, 그 다음에 자, 의사결정, 직업의식을 갖도록 하고 성장과 능력을 향상하게 한다라는 거 이렇게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말을 잊고 짓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준참조와 중거참조 검사의 의미를 각각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19년 그리고 21년에 같은 해에 2번이 출제가 되었고 지금은 약간 안 나오고 있는 추세긴 한데 저희가 25년 1회차에 19년에 관련된 문제가 다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챙겨온 친구입니다. 자, 규준참조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준, 뭔가 말이 비슷해서 기준 점수와 비교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얘는 다른 사람의 점수와 비교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 가져가셔야 되는 포인트고 다른 사람들과의 점수를 비교하기 때문에 얘는 상대평가. 자, 그래서 각종 심리검사를 예로 들 수 있다. 자, 중거참조검사는 얘가 점수가 기준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직업상담사 실기를 할 때 기준점수 60점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의 점수가 있죠. 그래서 평가를 하는 절대평가이다. 그래서 국가자격시험이 있다라는 거 저희 직상 생각해 주시면서 직상, 지읒, 그 다음에 준거 해서 직상은 준거, 그 다음에 기준점수죠. 그래서 절대평가이다 해서 준거, 직상은 준거, 절대평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틴슬리와 브래들리가 나오는데 틴슬리와 브래들리가 뭘 하는 사람인지를 일단 아셔야 됩니다. 자, 틴슬리, 브래들리, 브래들리인지 프렌들리인지 시슬리인지 뭔질리인지는 몰라도 저희가 이 사람이 검토와 해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일단 검토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21년 3회차에서는 검사 결과 검토 2단계에서 이통이다, 이해와 통합의 단계를 읽었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해 단계는 뭘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 내담자에게 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자, 당연히 기준, 규준을 참고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규준은 여러분 타인의 점수와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규준이 기준이라는 말과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 점수와도 비교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이 함정이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규준은 타인과 비교를 하는 거. 자, 당연히 심리 검사를 하는데 뭐 평균 몇 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상대평가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담자의 결과를 해석할 때 규준을 참고하여 검사 점수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 자, 규준을 참고하여 이 말이 그러면 그냥 내담자가 결과를 이제 전달하려고 할 때 이해하는 검사 그 해석지를 이해하는 거이라고 그냥 풀어서 쓰셔도 괜찮다. 자, 통합 단계는 이해를 통해 얻은 정보. 자, 위에 이해 단계에서 얻은 정보와 그리고 또 한 상담자가 별도로 수집한 내담자의 정보가 있겠죠. 이것을 통합하는 단계가 바로 이렇게 검토의 단계, 이통 검토 단계다. 자, 그랬을 때 검사 해석 4단계를 볼게요. 자, 일단 get, set, ready, 후, 점핑 해서 해석 준비 단계, 준비만 2단계를 걸쳐요. 일단 해석 준비 단계는 이 상담자가 이제 그 내담자에게 정보를 어떻게 좀 전달을 할지를 이렇게 준비하는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상담사가 검사 결과를 검토 해석하여 내담자에게 어떻게 전달할지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자, 검토 해석이라는 얘기가 저희가 위에 검사 해석 4단계라고 해서 나와 있지만, 자, 이 사람이 검토 2단계까지 한 사람이라는 사람인 걸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아시면 이렇게 검토 해석하여 내담자에게 어떻게 전달할지 준비한다 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해석을 묻고 있는데 얘가 검토에 대해서도 안 해? 얘 공부 좀 했구나 라는 후광 효과를 조금은 누리고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틴슬리와 브래들리 친절하게 검토와 해석을 해준 사람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서, 자, 여기서 상담자의 이제 준비 단계가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내담자가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자, 이제 점수가 안 좋아요. 자, 그러면 그래도 좀 뭔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대뜸 당신 검사가 결과가 정말 형편없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검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다. 자, 그리고 나서 3단계가 되어서 비로소 검사를 전달을 합니다. 내담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단계, 추후 단계. 상담자는 내담자가 어떻게 검사 결과를 이해했는지 추수지도, 추후지도 같은 말입니다. 이야기를 나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 검사 해석 4단계, 이 말을 통해서 제가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틴슬리와 브래들리가 2가지. 자, 이 사람 슈퍼처럼 다양한 이론을 펼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문제로서 그냥 검토와 해석 단계만 물어보고 빠지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검토와 해석에 대해서 물어보는 학자구나. 일단 하나를 챙겨가시고, 2번째는 여기 3단계에서도 나와 있지만 검사 결과를 전달할 때 내담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전달한다고 그랬죠. 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때 뭔가 내가 외운 것을 토대로 그리고 전문 학습 이론지를 좀 따라가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 문구를 쓰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문구를 쓰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미사도 헷갈립니다. 과가 나와야 될지, 앞에 머리가 유사한 성질의 우리 산업과 산업활동의 그 정의를 얘기하는 부분에서 유사한 성질을 갖는,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자, 내담자에게 쉬운 용어로 전달을 하듯이 우리도
그 시험 채점하시는 분한테 최대한 쉬운 용어로 나 이거 알고 있어요 라는 것을 어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던지 무슨 이렇게 말을 좀 쉽게 풀어가시는 연습을 하셔야 된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전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책을 편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쉬운 용어로 전달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틴즐리와 브래들리 이야기 여기서 끝내고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 중 진로 사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19년 2회차에 나오고 21년 3회차까지 나오고 23년에는 나오지 않다가 24년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진로 사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저희가 진로 사정을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뭔가 답이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느낌이라 답안을 따로 가지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린다고 했고, 자,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는 너무 심플하게 주신 문제예요. 원래는 쓰고 설명하라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단답으로 쓰시오라고 하면 정말 감사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 너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에게 진로 사정 구조 4가지만 쓰라고 할 확률은 굉장히 적다. 자, 그러면 저희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복합형으로 물어왔던 회차도 있었습니다. 19년 3회차에는 진로 사정 구조 4가지와 얻을 수 있는 정보 3가지를 지금 묻고 있고, 가장 여러분들께서 올해 나올 만한 애들은 지금 진로 사정 3가지를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께서 정보 3가지와 진로 사정, 일단 말도 좀 다르지만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이 정보 3가지는 쓰시오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진로 사정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가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시오기 때문에 뭔가 단답형이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얘도 약간 문장형이에요. 일단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얻을 수 있는 정보, 이력서. 자, 그래서 저희가 내담자의 교육이나 훈련 경험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에 그런 거 쓰는 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담자가 의존적인지 독립적인지를 인식하는 정도의 그런 자기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 자기의 갑자기 성장 배경을 쓰라는 등, 뭐 자기의 장단점을 쓰라는 등 그런 항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존적인지 독립적인지 체계적인지 임의적인지를 나타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담자가 자신의 기술과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얻을 수 있는 정보하면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진로 사정 3가지는 오히려 조금 쉽습니다. 자, 저희가 문제를 보면 일의 경험,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의 과정, 여가 시간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보를 쓰실 때 기본적으로 진로 사정을 알고 계시면 쓰기가 편해요. 자, 일단 교육과 훈련, 물론 일도 가능하지만 저희가 일단은 최소한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교육과 훈련을 했던 그런 경험을 파악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의존적인지 독립적인지 인식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일단 이분이 성향, 이분의 그런 인식하는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가 시간을 보내면서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이렇게 취미 활동을 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꼭 취미 활동을 하더라도 누구랑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인지 아니면 의존적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겠죠. 교육과 훈련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진로 사정 3가지가 비슷한 듯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일의 경험,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의 과정, 여가 시간인데, 자, 쓰시오, 설명하시오는 나쁘지 않아요. 자, 일을 하면서 좋았던 것과 싫었던 것을 평가하고, 자, 그 다음에 내담자가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면서 좋았던 것과 싫었던 것을 평가하고, 자, 그리고 여가 시간은 내담자의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의 그런 활동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엔딩은 평가로 끝나고
여러분들께서 이 생애 진로 사정이 이게 24년에 좀 나와서 25년에는 쉬어갈 수도 있고 이번 회차에서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생애 진로 사정도 굉장히 빈출인 만큼 여러분들이 챙겨가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에서 직무유사성 판단 기준 4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도 뭐 21년 2회차에 저희가 이제 빈출을 이제 위주로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나씩 이게 버려진 문제라고 해야 되는지 좀 희소성이 떨어지는 문제라고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놀리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저희가 대표적인 예로 한국 그 산업 분류에서 표준 산업 분류에서의 예는 저희가 이 모든 회차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하나 빈출은 아닌 것 같고 뭔가 기출인데 꼭 하나씩 있는 저희가 19회차 아니면 뭐 17년도까지 봤을 때도 정말 한 번만 보이는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서 적용 원칙을 묻는 문제가 있어요. 자, 거기서 여러분들 적용 원칙도 말이 길어요. 그래서 얘가 좀 내기가 모시기 했는지 거시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얘도 지금 한 번 저희가 19년까지 봤을 때 또 17년까지 봤을 때 딱 한 번만 나왔고 자, 얘도 지금 21년 2회차에 저희가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냥 한번 보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얼마든지 자, 판단 기준이고 뭔가 특별한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스피어 안에 일반 지능과 특수 지능이 있다고 했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지금 얘는 얼마든지 나오려면 나올 수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서도 자, 25년 1회차에서도 분류 기준을 물어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애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5년 2회차에 안 나와도 25년 3회차, 26년 1회차 얼마든지 가능성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굉장히 오래전 문제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와 적용 원칙 문제는 여러분들이 뭐지 흘리는 건가 버리는 건가 이런 애들을 줍줍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직무유사성의 판단 기준을 보시면 자, 직무유사성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기가 어려우면 자, 배우자를 이렇게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고를 때 자,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람도 다 이렇게 유사하다 이거예요. 물론 성격이나 이런 하는 성질 이런 거 다 다르겠죠. 디테일은. 자, 직무도 마찬가지죠. 자, 똑같이 일을 하고 월급 받아가는 건 똑같겠지만 어쨌든 성격이나 성질이 좀 다를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다음에 경험, 기능,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직하기 위한 필요한 요건들이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식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자, 내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좀 배운 여자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근데 남자가 너무 막 모르는 게 많아요. 좀 지식이 상식적인 부분도 너무 떨어지고 고등교육을 받았는지 좀 의심스러워. 자, 지식이 안 통합니다. 그리고 경험도 마찬가지죠. 자, 저는 막 이렇게 경험이 엄청 풍부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상대방은 해외여행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뭔가 자꾸 자기는 집에서 있는 게 좋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집에서 게임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하면 일단 취미부터도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능. 저는 약간 이제 사회인으로서 뭔가 이렇게 좀 활발하게 대외 활동도 좀 하고 이런 경제적인 기능도 좀 하고 자, 사람 구실을 좀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은둔형이에요. 집 밖을 나오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입직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자, 이 말이 너무 어려우면 내가 뭔가 만남을 갖거나 어딘가에 조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사회성도 필요하고요. 저희 성격 5요인 배웠습니다. 외호성 정경이다라고 해서 외향성도 있어야 되고 호감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실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서적 불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나랑 맞는 건가요? 자, 그래서 판단 기준이 사람은 거기서 거기다라고 하지만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뭔가 카페라고 생각을 하면 요즘에 한 다리 건너서 한 다리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있다. 자, 그랬을 때 저희가 알바생을 뽑아요. 자, 그랬을 때 지식, 뭔가 전문적으로 바리스타 어디 시험 보고 온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커피를 내릴 수 있는 머신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있는지, 음료 제조에 대해서 그런 레시피를 익힐 수 있는, 레시피도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레시피 어디다 부착해놓고서는 이렇게 똑같이 만들잖아요. 몇 큰술을 넣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경험은 이런 비슷한 직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지, 기능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이런 쪽으로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경험으로 땜빵할 수 있는 거고. 자, 직무 수행자가 입직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서비스 정신이 있는지, 손이 얼마나 빠른지 그런 쪽으로 요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알바생을 뽑을 때 알바생이 당연히 성질이 다르겠지만 사람을 뽑을 때, 그다음에 일의 성격을 할 때 직영기 입직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